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신봉섭 연구위원입니다. 2023년은 시진핑 정부가 제시한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목표의 사실상 원년입니다. 지난해 3월 양회에서 1인 중심 권위주의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며 포위 압박에 대한 우회 대응과 영향력 확대를 모색했습니다. 경제는 제로 코로나 해제, 리오프닝에 따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확장 재정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경기 부양책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2024년 중국은 다극화 국제 질서를 향해 미국과 진영화 연대 경쟁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우스 접근 및 독자 공급망 구축에 적극 나설 전망입니다. 경제는 안정보다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4%대 후반에 GDP 성장이 예상됩니다. 대북 관계에서는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국제 정세와 북중러 협력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상존할 것입니다. 대내 정세는 3월 양회에서 시진핑이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을 3연 임하면서 집권 3기가 정식 출범한 가운데, 국내 정치의 특징은 집단 지도 체제에서 1인 중심 권위주의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당강정약의 기제로 정착되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권위와 공동체 의식이 강조되는 가운데 수직적 위계의 정치 문화는 경직되고 획일적이며 내부 토론과 자정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 정책 목표는 내수시장과 외자유치 확대, 국유기업 개혁, 민영기업 활성화, 경제발전 방식 대전환, 금융 리스크 예방과 기본 민생 보장, 1대1로 확대 등을 제시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치의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침체의 장기화, 시장과 정부의 역할 배분 문제, 도농간 및 연해 내륙 지역 간 불균형,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분배제도 개혁 문제,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문제 등이 있지요. 지난해 중국 경제는 기대치를 밑도는 회복세, 부동산 침체, 저물가, 소비의 상흔 효과, 외국인 투자 역성장이라는 전례 없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잃어버린 4년을 겪은 경제는 지난해 코로나19 봉쇄의 후유증에 시달렸지요. 1분기 4.9%, 2분기 6.3%, 3분기 4.9%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서방 세계는 1년 내내 중국 피크론과 중국 40년 성장 종말론으로 중국을 때렸습니다.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반등은 기대 이하로 지난해 GDP 성장률은 목표치인 5% 내외를 실현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1998년 주택제도 개혁 이후 성장세를 이어온 부동산 투자가 2022년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2023년까지 역성장을 지속,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공동부유의 꿈을 새로운 국정 아젠다로 내세운 시진핑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기업, 독과점으로 민초들의 주머니를 터는 플랫폼 기업, 고액과외로 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사교육업체를 손보기 대상에 올렸지만 그 후유증은 컸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23년 7월 최대 부동산 기업인 비구이 위안 부도 사태를 계기로 28개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고 부동산과 플랫폼 기업의 규제를 풀었습니다. 부동산 구매 억제에서 구매 장려 정책으로 바뀌고 부동산 대출 우대 조치, 선수금 인하 등 조치가 잇따랐지요. 또한 중국 정부는 독자적인 과학기술 확보 차원에서 당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는 물론 이미 경쟁력을 갖춘 5G, 6G 통신, 배터리, 로봇, 빅데이터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 및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외 정책은 다극화 국제질서 추진과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2023년 중국의 대외 관계는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에 주력하면서도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와의 전략협력 및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다자외교를 강화하는 복합 대응 외교를 펼쳤습니다. 미중 경쟁 돌파를 위한 다자외교 노력은 EU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강화, 미국의 힘의 공백이 발생한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형태로 나타났지요. 왕이 외교부장은 2023년 6대 외교 임무를 제시하면서 현대화 강국 건설 목표 실현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를 표방했지요. 6대 외교 임무에서는 대외 개방과 발전을 위한 외교를 강조하면서도 중화부흥을 가로막는 세력과 단호한 투쟁 및 발전권 확보를 중시하는 공세적인 외교에 매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3기 지도부 출범 이후 러시아 국빈 방문, 남아공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 샌프란시스코 에펙 정상회의 참석 및 미중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 기제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베이징에서 제3차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개최하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대한 본격적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1대1로와 연결하여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전략공간 확대에 주력했습니다. 2023년 3월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했으며 브릭스 플러스와 상하이 협력기구의 확대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주변국 외교와 다자 외교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흥국 및 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지 기반 확대에 주력했습니다. 이들 국가와의 연대 강화를 위해 글로벌 발전 구상, 글로벌 안보 구상, 글로벌 문명 구상, 인류 운명 공동체, 그리고 1대1로 협력 등 중국식 구상과 의제를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에서 드러난 미국의 대응을 패권 쇠퇴 징후로 해석하여 기존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전략 경쟁에도 나섰습니다. 석유 거래의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정면 대항하여 탈달러화 및 새로운 브릭스 결제화폐 추진은 단순한 위안화 국제화를 넘어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대미 관계는 지난해 연초부터 미국 상공을 침범한 정찰 풍선 사태로 악화일로를 걸었지만 8월 이후 유럽의 대중국 디리스킹 압력에 직면하여 미중 전략 경쟁이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첨단 기술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글로벌 현안이나 지정학적 갈등에서는 협력을 모색하는 관리된 경쟁으로 전환했습니다. 6월부터 블링컨 국무장관, 옐런 재무장관, 캐리 기후변화 특사, 러몬도 상무장관의 방중이 이어졌지요. 이 같은 미국의 대화와 압박 병행에 대해 중국은 내부적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하고 대외관계법을 통과시켰으며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 게르마늄,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하는 등 자원 무기화로 대응하면서도 미국과의 협상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월 15일 성사된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은 반전의 모멘텀이 되었지요. 양국은 공급망, 대만 문제 등 현안에 이견을 노정하면서도 군사 대화 채널 복원에 합의하는 등 격화된 전략 경쟁의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타협의 여지를 보였습니다. 군 고위급 소통과 실무회담 재개 등 군 당국 간 대화의 제도화에 합의했고, 시진핑이 수년간 대만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완전한 대탕트는 아니지만 적어도 일정 기간 대만 해협에서 군사충돌 방지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한 올해도 양국 관계에는 다층적인 갈등 요인이 돌출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편 2023년 동북아 정세는 한미일 연대 강화에 대응하여 중러 및 북러 밀착이 심화되는 등 진영화의 신냉전 양상이 드러났습니다. 10월 18일 1대1로 포럼 계기, 시진핑 푸틴 정상회담은 최근의 중러 간 전략적 제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서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중국이 북중러 삼각연대에 동참하는 이른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정착될 것이란 예측은 성급합니다. 북중러 협력이 상징 차원을 넘어 실질적 군사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데는 중국이 소극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동맹 강화와 우방국 연대 및 경제안보 소다자 그룹 결성에 대응하여 자국 중심의 연대 결성을 모색했습니다. 첫째, 권위주의 국가 간 연대 강화입니다. 중국은 SCO와 브릭스를 활용해 미국의 우방이나 동맹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는 기본적으로 중재 역할과 함께 중러 경제연대를 통한 국익 제고에 주력했지요. 둘째, 1대1로 적극 진출과 포괄적 다자경제협력체 활용입니다. 중국은 1대1로 전략을 통해 개도국 대상의 개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동남아, 중동,
인도양 연성국가는 물론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까지 영향권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또한 CPTPP에도 참여 의사를 보이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국 우방국들에 대해서도 경제 다자협력을 통한 영향력 확보를 시도했지요. 첫째, 국내적으로 중국은 경기 침체 탈출을 위한 확장 재정 정책 등 강력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코로나19 기간에도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우려한 때문입니다. 그러나 봉쇄를 경험한 중국 인민의 체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 회복이 절실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경기 부양책이 적극 동원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금년도 중국 경제 전망을 읽는 키워드는 기본 성장률 유지, 소비 정상화, 국유기업의 경기 회복 주도, 기술 굴기 주력, 해외 공급망 구축 가속화 등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대선 결과와 EU의 중국 견제,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중국 경제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경제정책 방향을 기존의 안정속 성장에서 성장을 통한 안정 촉진으로 전환하여 성장의 무게를 두는 기조를 확정하고 성장 목표를 5% 내외로 다소 높게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내수 부양을 통한 성장세 유지와 함께 정부의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국유기업이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전지가 기술 굴기를 주도하며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광물자원 확보와 현지화 생산을 통해 서방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해외 공급망 구축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기 침체 국면에서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원과 인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선전선동과 대중운동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미중 간 상호 연대 결성과 진영화 경쟁이 지속될 것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은 기존의 전면적인 디커플링 시도에서 2023년 탐색과 조정의 디리스킹을 거쳐 금년에는 관리의 해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선택적 경쟁 추세 하에서 중국 정부는 당분간 외부 위협에 대한 관리를 통해 국내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첨단 반도체를 중국이 손에 넣지 못하게 하려는 미국의 수출 통제가 금년에도 지속될 경우 이에 맞선 중국이 히토류 등 반도체 생산 재료의 무기화를 강화하면서 팽팽한 갈등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지요. 지난 12월 미중 정상이 기후변화, 마약 퇴치, 인공지능 문제 등에서 협력해 나갈 뜻을 밝히기는 했지만 전통 안보와 첨단 기술 및 공급망 문제 등 실질적인 영역에서는 양국이 팽팽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디리스킹은 EU와는 다른 의미의 선택적 디커플링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대중국 견제 완화가 아니라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로 함축되는 맞춤식 견제 강화를 의미합니다. 셋째, 대외 진출에서 미국의 압박을 우회하는 다변화와 영향력 확대 전략에 더욱 역점을 둘 것입니다. 금년에도 중국은 독일, 프랑스 등 EU 국가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함께 미국의 힘의 공백이 나타나는 중동 지역과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접근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글로벌 복합위기와 경제 침체 속에서 경제 발전에 대한 개도국들의 수요가 더 커진 상황에서 미국과 차별성을 부각하며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각 지역을 중심으로 개도국들과 연대를 맺으려 할 것입니다. SCO, 브릭스 등 다자연대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제역할 강화에도 주력할 전망이지요. 또한 1대1로 참여국에서 이탈리아가 공식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 등을 대상으로 더욱 공세적인 1대1로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질서 주도권 확장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 강화를 위해 갈등 해소와 평화 구축, 활력 회복과 공동 발전 촉진, 개방과 포용을 통한 공동 진보 모색, 일치 단결과 공동 협력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넷째, 자원 무기화를 활용한 독자 공급망 구축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범용 반도체까지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금년에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지요. 흑연, 니켈, 갈륨, 게르마늄 등 희토류의 선별적인 수출 통제로 목표 대상 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 자립과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에도 초고가적인 역량과 자금을 투입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순환 주도의 쌍순환 정책 추진과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 주도 성장을 위해 경제안보 관련 법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정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 개도국의 디지털 혁신 기술 지원과 표준 전파에도 눈을 돌릴 전망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개도국들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지요. 이에 중국이 자국의 혁신 기술을 활용해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태평양, 남미 지역의 자국의 혁신 기술은 물론 관련 정책과 표준을 전파함으로써 중국식 발전 모델을 확산하고 개도국과의 협력체 구성으로 자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